네,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스터디84입니다. 선거로 보는 주식 투자 이준석.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선거를 빗대어서 얘기 좀 드릴까 합니다. 공룡은 와 이겼다. 이준석 아직은 몰라. 이게 뭡니까? 출구조사에서 공룡은 후보가 이긴다라고 했고 이준석은 진다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화성, 을은 민주당 텃밭입니다. 을뿐만 아니라 병, 정 모두가 다 민주당 텃밭이죠. 공룡은 후보와 이미 30% 가까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주식이란 무엇입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책들 대부분, 그리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자든 데이 트레이딩이든 스캘핑이든 중장기, 최장기 투자자든 기관, 외국인, 그리고 우리 개미들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건 개인적인 관점, 개인이 투자 방식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하느냐? 확률에 입각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확률에 입각한 투자예요. 그래서 왜 이준석 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준석이가 왜 화성을에 나왔을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대구나 경북에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저의 주식 원칙처럼 확률에 베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선인은 왜 화성에 나왔을까? 자, 전남에 나갈까요? 저는 전남에 나가면 절대 당선 안 된다 봅니다. 전남은 일단 민주당이 공천을 받아야 되죠. 민주당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개포를 보시면 92%입니다. 거물, 박지원, 정치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준석이를 갖다 놨었어도 저는 한 80% 정도는 받았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전남을 볼까요? 역시 88%입니다. 88%네요. 강주광역시죠. 대구로 나갔을 때 국민의힘이랑 붙는다. 저는 3등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기도 화성, 을에 나갈 거를 고민을 좀 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률적으로는 화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가지고 있고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 봅시다. 경기 화성시 갑, 그다음에 화성시 병, 화성시 정, 다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에 빗대어 보면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을 높게 하려면 주식시장에서 계속 참여해야 됩니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계속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종목 선정이나 매수 방법, 내가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고 내가 손실 났을 때는 반성과 복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원칙이 없습니다. 리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줄을 돈 주고 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충동 매수를 하죠. 이 사람들은 확률이 없습니다. 그냥 충동 매수합니다. 뉴스에 뜨면 그냥 매수하는 거고요. 자기가 자주 보는 유튜버나 아니면 경제TV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냥 매수합니다. 사고 팔고에 대한 즉흥적이기에 조금만 수익 나도 팔아버리고 조금만 손실 나도 팔아버립니다. 즉 데이터가 없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증권사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조금만 손실 나면 무서워서 팔아버리고요. 그리고 같은 시술을 반복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렸죠.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는 기본서, 두 번째는 개념서, 세 번째는 문제풀이, 네 번째는 기출문제 등등 풀어보고 자기의 문제점이 어디가 약한지를 알면서 피드백을 하는데 이 하위권 학생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주식 못하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식 투자는 일단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률에 입각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화성시 을에 나온 다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노원구에 나갔어도 자기가 됐을까요?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왜?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나갔었어도 전 되기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인이 고심고심해갖고 고른 곳이 이 화성시 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처럼 우리도 주식은 확률에 입각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럼 어떻게 확률에 투자를 하느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AMD, 그리고 아바고, 브로드컴이죠.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퀄컴도 그렇고요.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향후 10년 뒤에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성장할 것 같습니까? 물론 주가의 미래는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확률적으로 더 성장할 것 같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미국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나는 모르겠다.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데이터를 보면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미국 반도체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향후에도 수요가 더 있을 거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는 마켓 타이밍이 모른다. 지금 좀 많이 올랐어도 나는 적립식 매수하겠다. 그러면 SMH, SOX 장기 투자하는 것이죠. 미국이 향후 10년 뒤에 망할 것 같습니까? 뭐 주가가 지금 비싸냐 싸냐를 번외로 하더라도 미국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SPY, VOO를 사서
장기 투자라는 것이죠. 장기 투자는 한꺼번에 큰 목돈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정량의 자금을 매달이라든지 매 분기마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률에 대한 베팅인 겁니다. 보십시오. 신라젠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르노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년 뒤에 어떤 회사가 더 성장할 건가? 같은 부산업체라서 예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오를 것 같습니까? 신라젠이 오를지 르노공업이 오를지는 모릅니다. 10년 뒤에 어찌합니까? 이거 안다는 새끼는 사기가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르노공업이 과거에도 계속 기술력 인정받아서 올라왔고 신라젠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르노공업에 이 확률적으로 베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솔직히 잘 모르고 내가 잘 알 것 같은 분야에다 내가 투자를 하려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선거로 보는 주식 확률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주식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들만의 원칙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즉흥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충동으로 매도합니다. 뭔가 내가 데이터를 쌓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 주식 오래 했다 어떤 데이터화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내가 어떻게 데이터를 쌓고 어떤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타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 2%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마이너스 2% 나면 그냥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수익은 언제나 옳다라는 소리를 하고 손실이 나면 빨리빨리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큰 돈 번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큰 돈 번 사람은 저는 어떤 사람들 봤냐면 개미들 이용해가지고요. 리딩하고요. 강의 파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걸 봤어도 직접 투자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 저는 못 봤다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시기 때 그렇게 벌었죠. 그 이유는 그래 못 버니까. 그래서 주식은 겸손해야 되고요. 확률에 입각한 투자를 해야 되며 데이터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화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 어떤 종목을 무조건 사라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이렇게 얘기 못 드립니다. 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렇게 투자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막 손실 나면 무조건 팔아라는 사람인데요. 처음부터 종목을 고심해서 들어가면 막 손실 나더라도 매도를 안 합니다. 물론 종목과 사랑이 빠지라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남의 도움을 받고 리딩을 받는 사람들이나 그냥 충동 매수한 사람들은 좀 떨어지면 팔아버리죠. 증권사 좋은 일만 해주는 겁니다. 확률에 입각한 투자를 하시기를 빌면서 주식 대박나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